반갑습니다. 의정부 커피앤바리스타 학원과 커피앤로스터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정민 바리스타입니다. 오늘 영상을 코로나로 인해 홈카페가 급증하기도 했고 또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올바른 원두 분쇄 입자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시중에서 원두를 구매하게 된 경우에 집에서 드실 때 매장에서 먹었던 맛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드립을 하게 됐을 때 나오는 추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커피가 빨리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반대로 커피가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어제의 원두 컨디션과 오늘의 원두 컨디션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영상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밀 그라인더의 세팅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카페에 있는 전자동 그라인더 세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손잡이 부분에 볼트를 풀어주시고요. 일단 분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해하신 뒤에 주의점이 있는데 상단부와 하단부를 분리를 해 주시고요. 자, 상단부의 안쪽을 확인해 보시면 커니컬 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버를 눌러 주신 상태에서 톱니바퀴를 돌려주셔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바닥면에 닿을 때까지 계속 돌려주시게 되면 입자는 고와지게 되고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입자는 굵어지게 됩니다. 바닥면까지 닿도록 해주신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2바퀴 정도 바꿔줍니다. 한 번, 2번. 그리고 다시 재조립을 한 후에 분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분쇄 입자가 우리가 핸드밀을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가는 입자로 돌렸을 때의 분쇄도입니다. 만져보시면 굉장히 밀가루처럼 얇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원두의 컨디션으로 커피를 추출하신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막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투과시켰을 때 물이 원두의 분쇄된 조직에 투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3번 샘플의 분쇄 입자인데요. 이 3번 샘플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핸드밀을 구매하신 다음에 랜덤으로 분쇄도 입자가 조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는 방법을 모르시다 보니까 원두를 그대로 털어놓고 분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분쇄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물을 투과했을 때 입자가 굵기 때문에 물하고 원두하고 접촉해 있는 면적의 시간이 짧아지니까 커피 맛이 쉽게 표현해서 굉장히 싱겁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시중에서 원두를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맛의 퀄리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의 퀄리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입자는 2번 샘플인데요. 평균적으로 2번 샘플을 활용하게 되시면 쉽게 표현해서 1번 샘플의 가는 입자와 3번 샘플의 굵은 입자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으로 접하셔서 좀 이렇게 보기가 힘드신 분들은 맥심 블랙 알갱이보다는 곱게,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 분쇄 입자보다는 약간 두껍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맥심이나 카누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알맹이보다는 조금 더 가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두는 18.1g을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린싱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린싱은 종이 냄새를 우리가 흔히 빼주는 작업이라고도 하지만 원두를 넣게 되면은 물을 넣었을 때 종이와 원두가 머금는 물의 양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적셔주는 작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서버에 예열도 시킬 겸 우리가 온도 유지를 한 채로 커피를 즐기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추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입자가 굉장히 고무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투과하기가 어려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하고 온도하고 접촉해 있는 면적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커피 맛은 굉장히 써질 수밖에 없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커피가 산미가 있는 커피라고 한다면 떫은 맛이 크게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3번 샘플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물 빠짐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입자가 굵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하고 온도하고 접촉해 있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맛을 조금 연하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원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지기보다는 단점을 좀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핸드밀 영상을 보셨으면 바로 이어서 카페에서 운영되는 이 온디메이드 그라인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라인더를 가까이서 지금 보고 있는데 호퍼통 밑부분을 보시면 모든 그라인더들은 0부터 숫자가 달리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가 낮아지면 낮을수록 입자는 고와지고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입자는 굵어집니다. 자, 파인, 콜스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디팅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홈을 기점으로 1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1번의 분쇄 입자를 가지고 18g의 양을 담아서 도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활용할 포터필터 같은 경우에는 필터 바스켓이 18g 바스켓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온디메이드 그라인더, 디팅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토출구가 넓어요. 토출구가 넓기 때문에 주변으로 분사시키는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징링을 활용해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8.1g의 원두 도징량을 활용했습니다. 지금 저는 18.1g 양을 가지고 22에서 28초의 시간초로 커피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쇄된 입자가 너무 곱기 때문에 들어가는 물의 양에 비해 밀도가 많이 다져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투과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은 22에서 28초 사이에 추출이 어렵겠죠. 커피가 굉장히 느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물과 원두의 접촉 면적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커피 맛은 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초를 보여드릴게요. 그쵸? 자, 방금 추출된 영상을 보셨지만 굉장히 입자가 고문 상태였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커피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번인 이 분쇄 입자에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콜스, 그러니까 숫자가 큰 쪽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자, 3하고 4 사이의 중간에 지금 부금이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입자를 바꿔줬으면은 도징을 해서 앞에 있던 입자를 버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숫자를 바꾸셨다고 하더라도 기존 입자와 새로운 입자가 합쳐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방금 전에 1분쇄도였을 때 추출한 영상을 보시면 줄기가 굉장히 잘 안 나오는 현상을 보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분쇄 입자를 큰 쪽으로 3하고 4 사이 중간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도징량을 18.1g을 가지고 가고 추출된 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간초를 좀 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줄기를 보시면은 우리 1회 입자로 했었을 때보다 조금 더 커피가 좀 빠르게 나오는 현상을 보실 수 있어요. 입자가 굵어졌기 때문에 그 굵어진 틈으로 물이 투과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죠. 자, 흰색 라인에 닿았을 때 멈춰 보겠습니다. 자, 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24초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18.1g의 양을 계산을 해서 22초에서 28초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알맞게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8.1g의 로직량을 담아서 22에서 28초 사이로 추출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세팅값을 잡았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가정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핸드 그라인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카페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상업용 그라인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외관이 다른데 맞추는 방법이 똑같은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똑같습니다. 각자의 디자인이 다른 것 뿐이지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디팅 그라인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 뒤쪽에 있는 이 타사 브랜드의 자동 그라인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 왼편에 있는 반자동 그라인더도 마찬가지예요. 맞추시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